특히나 폭염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제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가 지난 6월 초 가까운 경남 내륙 지방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었죠. 아, 올해 진짜 더울 거야라는 예고와도 같았는데요. 벌써부터 에어컨 틀기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중우 PD, 올여름 더위 정말 걱정됩니다. 네, 부산도 6월 들면서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네. 다행히도 오늘은 이번 주에 비가 내려가지고 좀 선선한 편입니다. 오늘은 시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폭염이 온다는 징후인데요. 아, 무섭네요. 왜냐하면 보통 장마가 끝나면은 이제 폭염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폭염특보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일 최고 기온이 폭염특보 기준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체감 온도가 기준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습도와 풍속을 반영한 체감 온도가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데요.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안 도시잖아요. 습도가 네네. 많은. 그렇죠. 그래서 폭염 일수가 8.6일 정도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여름 이제 부산이 얼마나 더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제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일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인데요. 제가 유난히 날씨가 더웠던 날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맞춰 가봤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저는 지금 해가 가장 높다는 오후 2시 이곳 해운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에는 지금 시민분들이 더위를 식히러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번 폭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이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해운대는 벌써 한여름 분위기네요. 저도 빠질까 고민했었습니다. 좀 너무 더워가지고 바닷바람도 쐴 겸 좀 시원할 것 같아서 놀러 왔어요. 많이 더울까 봐 걱정 좀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많이 더우면? 에어컨 이번에도 많이 켜야죠. 아이고. 네, 이렇게 아이들까지 더위를 걱정하는 이유가 이번 여름에 역대급 폭염이 올 거라는 이 기사들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제목들입니다. 네, 역대급 폭염하면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018년일 겁니다. 더웠죠. 네, 엄청나게 더웠는데요.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폭염 기록을 엄청 많이 갈아치웠습니다. 심지어 부울경 지역의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해이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더웠냐면은 이렇게 아스팔트 열기에 베이컨을 익히는 실험을 해봤는데 폭염 때문에 이제 아유, 엄청 잘 익었죠. 잘 익었네요. 그리고 또 에어컨 실외기에 이제 불이 나는 일도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올해도 이때만큼 더운 건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전망을 듣기 위해서 부산지방기상청을 찾았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여름철의 기후는 대륙과 해양의 어떤 대규모 그런 공기 덩어리의 그런 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의 그 기단,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 티벳 고기압이 이렇게 발달을 해서 그 모자처럼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 이렇게 정체하면서 장기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로 가긴 가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더위를 기록한 그런 해의 그런 기압계 구조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만은 작년이나 그 평년보다는 또 무더운 날씨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의 여름철 기온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최저 기온부터 평균 기온, 그리고 최고 기온까지 지난 약 100년 동안 2도씨 정도가 올랐습니다. 큰일이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운 여름의 길이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여름 기준을 보면은 부산의 여름은 평년에 비해 13일 빨라지고 17일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부산 여름 기후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열대야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예,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상대적으로 내륙보다는 그 해안에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고 그리고 그 도심 열섬 효과에 의해서 지표 연령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안 때문이라서 그런 건데요. 네. 역대 열대야의 수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은 부산이 열대야가 얼마나 심한 도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었던 지난 2018년에 보면은 전국 평균보다 부산이 무려 30일 정도 많았습니다. 예, 뭐 한여름 내내 열대야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예. 이제 그래서 폭염은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한번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네. 네, 지금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제 몸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36.5도가 보이죠. 이제 네. 이게 정상 체온이라는 건데 예. 예, 그리고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웃고 있네요, 지금은. 예. 없죠. 예. 이게 시간을 좀 흘러 보냈는데요. 아유, 뭐 땡볕에 30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예. 많이 지쳐 보입니다. 괜찮은 건가요? 놀랐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저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등이 아유, 예, 많이 올랐네요. 예, 처음 시작할 때랑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보시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온도입니다. 예. 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온도가 제일 높았던 곳은 정수리였습니다. 실험 시작 직후와 비교하면 약 30도 정도. 예. 예, 이 10분이 지났는데 제가 좀 어지러운데요. 아유, 큰일 납니다. 아직 폭염이 오지도 않았는데 폭염이 오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었어요. 예, 제가 전문가를 찾아서 실험 내용에 대한 자문 한번 받아봤는데요. 재밌는 실험 하시네요. 해도 됩니까, 이 실험? 한 번은 해볼 만한 실험이긴 한데 이 실험할 때는 반드시 제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웃으며 이야기하셨지만 그만큼 온열 질환이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열사병이라고 예. 불리는 단계는 의식을 소실하는 겁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거나 실제로 의식을 소실하고 그다음에 땀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을 이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질환에 해당되고요. 빨리 열을 식히는 차가운 것을 이렇게 몸에 붓거나 해서 열을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응급조치를 하고 난 뒤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신중우 PD의 그 취재 열정이 무더위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네요. 예, 예. 좀 어지러워 보였는데 예. 괜찮았습니까? 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횡설수설도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열사병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일사병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폭염이라는 게 이제 좀 위험하구나. 저도 이제 젊어서 몰랐는데 네, 그걸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저런 맞습니다. 실험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뭐 야외나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좀 고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올 여름 무더위가 좀 최절정에 이르는 시기 언제쯤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부산 지방기상청에 따르면요, 이제 무더위의 절정은 아까 말했다시피 장마가 끝나는 네.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작년 여름에 이제 태풍 피해도 컸잖아요. 예. 그래서 올 여름 태풍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올해는 이제 2-3개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좀 더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폭염이 오면 좀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그냥 더위, 뭐 여름엔 다 이 정도 더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폭염이 재난으로 인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 돼서야 이제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지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했다시피 여름은 그냥 덥다. 네, 더위 참아야지, 뭐 이렇게 더위 생각하잖아요. 먹었다 생각하고 네네.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강해가지고 겨울엔 다 있거든요, 이 피해들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예. 가장 인명 피해를 많이 낸 재난이 바로 폭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한번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여름 더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94년 여름입니다. 예, 이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94명에 달했고요. 사망자가요? 예, 초과 사망자는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야, 폭염이 정말 인명 피해가 큰 재난이네요. 예.
그리고 폭염은 이 이제 취약계층들한테 더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표적인 폭염 취약계층은 바로 이런 야외 작업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네.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들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 뭐 바닥에서 나오는 열기라든지 위에서 태양 햇빛을 그냥 그대로 받고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이 뭐 요령껏 어떻게 뭐 피한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옆에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막 이게 속이 메스껍다든지 이래 갖고 뭐 오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실질적으로 뭐 병원에 실려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 보니까 솔직히 그 아찔하죠 순간적으로. 네,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공고사항들이 있지만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폭염특보에 규칙적으로 휴식하는 비율이 23% 정도에 그쳤고요. 건설 노동자 2명 중 1명 이상이 본인이나 동료가 폭염으로 이상 징후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예, 또 이제 폭염에 취약하게 있는 어르신분들이 가장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제 여름에 동네 경로당 등에 무더위 쉼터, 정부는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네네. 네, 올해는 이제 1,200여 곳 정도가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올해는 운영이 좀 어려운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들 대부분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인데요.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부산 지역의 모든 경로당이 임시 폐쇄된 상황입니다. 폐쇄됐군요. 그래서 더위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무더위 쉼터는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떡합니까? 예, 제가 취재 중에 이 더위를 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르신들이 열어 주면 안 좋고 너무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달 지내야. 예, 한여름에는 어떻게 더위를 피하실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무더위 쉼터를 마냥 닫아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쉼터를 여러 개 만들어야지 집단 감염이 생기더라도 그 규모를 작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형 쉼터가 돼서 많은 사람이 방문해 버리면 거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온열 질환자 추이를 보면 이제 폭염이 심할 때 그 숫자도 느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올해는 폭염이 예보된 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작년 5월에는 2050년까지 폭염 의료비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사실 더 심하다는 예,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겠네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폭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기후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세계 곳곳에서 이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Nous assistons aujourd'hui même à une importante canicule, avec des températures égales à celles que les météorologues prévoyaient pour 2050 il y a quelques années. Comment pouvons-nous vivre dans ces conditions-là? 지난 2003년 8월 프랑스에서는 이제 폭염으로 인해 15,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렇게 대책 없이 가다가는 2050년에 이르러 전 세계 폭염 누적 사망자가 25만 명이 넘을 거라는 예측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시는 특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염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얼마만큼 지속이 될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지속이 될 때 어떤 질환자들이 이 온열 질환자로 될 건지, 그리고 온열 질환에서도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맵이 다 나와야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폭염 대책에까지 코로나19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 무더위 쉼터, 이게 문을 닫았잖아요. 이게 참 염려스러운데 올해 문을 여는 곳이 한 어느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이게 올해는 이제 1,200여 곳 중에서 900여 곳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서 네. 실질적으로는 은행과 병원, 주민센터 등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 걱정이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부산연구원에서 해놓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무더위 쉼터가 사실은 가장 이런 어르신들 취약계층에게는 효율적인 폭염 대책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제 무더위 쉼터가 아닌 다른 곳들은 이제 좀 하루 종일 좀
대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경로당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었던 무더위 쉼터 이걸 좀 대신할 어떤 다른 대책은 지금 없습니까?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무더위 쉼터를 살리는 게 맞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무더위 쉼터는 각 구군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노인 인구가 많은 중구청에 확인해 봤는데 예. 용두산 공원 같이 좀 나무가 있는 곳 여기서 이제 이런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얼음 나눠주는 거. 얼음. 예, 아. 좀 폭염을 즉각적으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시원한 걸 아까 네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는 이제 부채 그리고 쿨토시 같은 것들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뭐 폭염 키트를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예. 어쨌건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이제 폭염이 들이닥칠 텐데 좀 발빠르게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폭염 대응에 대한 어떤 부산시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 부산시 의회에서 이제 올해 폭염이 예고된다고 한 뒤로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인데 제가 좀 이렇게 취재해 보니까 사실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아직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아직 대책이? 이제 폭염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나 좀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도 우리가 폭염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취재해 봤습니다. 예, 감천문화마을인데요. 잘 아시죠? 네. 예, 이곳에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작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예, 저를 옥상으로 안내하시더라고요. 네. 오, 옥상 색깔이 좀 눈에 띄네요. 예, 이게 바로 쿨루프라는 작업인데요. 건물 옥상에 태양열 차단 효과가 있는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아, 특히나 이런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집들이 딱딱 붙어 있고 옛날 집들에서는 이게 덥지 않습니까? 습하고. 근데 또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계셔야 되는 분 이런 게 맞는데 올해 특히나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지난 4일에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와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서 총 40가구의 쿨루프 작업을 했는데요. 네. 쿨루프는 실내 온도를 2도씨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도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중인데요. 주민분들 반응도 좀 좋다고 합니다. 네, 좀 좋은 사업이네요. 낮에 이제 이 태양열이 억수 뜨겁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막 진짜 옷을 다 벗고 들어갈 정도 뜨거운데 또 들어가 보니까는 열이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한 2도 정도, 2, 3도도 내려가는 것 같아갖고 주민들 반응도 좀 괜찮아요. 예, 폭염 피해 예방. 이제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점심시간에 맞춰 남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면 재밌는 게 보일 텐데요. 바로 양산입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쓰고 나가시네요. 예, 이제 구청 차원에서 양산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양산 쓰기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어서 양산을 쓰면 이제 거리도 어느 정도는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행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폭염 겸 코로나 겸 참 취지가 좋은데요. 그러네요. 예, 직원용 양산 400개를 비치하고 또 양심 양산 800개를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직원들도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쓰고 다니나 했는데 오히려 권하니까 오히려 남자 직원들은 스스로 쓰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점점 같이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제 개인적인 것도 받고 사실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네. 바로 대표적인 게 도심 숲입니다. 폭염 속의 도심 숲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쪽과 이게 지금 이제 그 폭염에 그러니까 바로 태양광에 직결되어 노출된 바닥재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서 있는 그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숲, 이 세 가지 정도가 온도 차가 폭이 10몇 도까지 납니다. 많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그 햇볕 땡볕 받는 데랑 그늘이랑 숲이랑. 그렇죠. 예, 이 정도 차이 나니까 체감이 분명히 되는 거죠. 예, 도심 숲의 효과를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땡볕 아래 서 있다가
도심 숲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해보니 얼굴 표면 온도가 이제 많게는 4.5도씨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효과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심 숲은 직사광선을 차단해 그늘을 만들고 습도를 조절하는 증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데프리카 정말 더운 곳인데 예. 그런데 여기는 오랜 기간 도심에 숲을 조성해왔다고 합니다. 96년부터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 결과 여름철 기온이 1.2도씨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 숲은 이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부산도 이렇게 곳곳에 많이 조성되면 좋겠네요. 네.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BRT 구간에 보시면은 유독 가로수가 황량해 보이는 곳들이 이야. 있는데 BRT 공사로 이 우창한 숲들 다 뽑아버렸다고 뽑아버린 합니다. 거예요? 예. 서 있는 나무들이 다 지금 이팝나무들이고 원래 이렇게 키가 크고 한 그루 큰 그 덩치가 큰 나무들이 기능을 발휘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뭐 꼽아놓은 거죠. BRT 하면서. 그렇죠. 예. 그 데프리카라고도 불리는 대구. 사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뭐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렇게 도심 숲을 가꾸면서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좀 벗은 거네요. 예, 이게 폭염 저감 시설을 대폭 확충한 이유도 있기는 한데요. 네. 무엇보다도 90년대부터 추진한 녹화 사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있는 가로수도 뽑아내는 우리 부산시와는 너무 조금 비교되네요. 대비되는 상황이긴 네네. 한데 부산시도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숲의 도시 부산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 작년에는 뭐 80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부산이 산이 많잖아요. 네. 그 산 근처에 숲을 만들어 놓고 도시 숲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구석이 있긴 한데 네. 어쨌건 올해도 송상현 광장처럼 진짜 도시 차 많고 빌딩 많고 네네. 이런 곳들에 도심 숲이 조성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본 대책들 중에 저는 좀 가장 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양산 쓰기 캠페인이 아닌가 싶은데 뭐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더위도 좀 피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도 둘 수 있고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중우 PD도 이 캠페인 동참하실 거죠? 예, 이게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폭염은 위험하다는 거였거든요, 개인에게. 그래서 개인이 온열 질환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 그래서 이 양산 쓰기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개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이제 양산을 쓰고 다닐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야겠죠. 예, 제가 예쁜 걸로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양산도 쓰지만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많이 아시겠지만 반드시 다시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에너지를 조금씩 아껴가지고 플라스틱 덜 쓰고 이제 뭐 콘센트 잘 끄고 다니고 이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네.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산의 폭염 전망과 또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예, 코로나19가 엎친 데다 또 폭염까지 덮치는 2020년 여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아무쪼록 잘 좀 대비하고 예방을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좀 폭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